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상담의 본질이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제 이런 그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은 의뢰이 와서 위로받고 따뜻하게 지지나 공감받는 걸로 그렇게들 알고 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왜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자기 문제를 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주로 이게 상담이 어떤 그 인지적인 오히려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업인데 왜 이렇게 상담을 감성적인 걸로 이해를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다른 데서도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상담자가 뭐 앞뒤 어떤 맥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이 신경 쓰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정 이거를 굉장히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거를 어여삐 여겨주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의뢰이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은 다시 그분을 찾아가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혹시 그분이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가 상담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때는 주저주저 하면서 글쎄 뭐 굉장히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그냥 자기를 헤아려 주는 정도여서 그게 약간은 좀 아쉬워서 당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들이 약간 두 겹의 태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것은 의뢰의 지지 공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믿으면서도 또 그거에 이렇게 흡족해하지는 않고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그거를 극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알미라는 것은 우리 생존하고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알미라는 것은 이제 지식을 통해서 이룩되는 건데 이 지식이라는 거는 뭐 어떤 드라이한 사치스러운 그런 성질의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식은 크게 철학, 인간 자체에 대한 지식 이걸 이제 보통 철학에서 다루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즉 자연에 대한 지식, 이제 주로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한때는 인간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자연에 대한 지식보다 더 이렇게 좀 위에 있다 그럴까? 뭐 이렇게 존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이 자연과학도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과학적 지식이 오히려 철학적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철학적 지식이든 과학적 지식이든 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철학도 어느덧 이 논리, 사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 실험, 검증, 조사 뭐 이런 아주 객관화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지식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과학적 사고, 즉 인과를 따지는 거에 굉장히 길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덧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인과관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서도 자, 이게 어떤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요. 즉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확확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치료 및 상담에서도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신분석에서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이때 정신분석에서는 저 무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욕구라든가 또는 망각한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치료자는 즉 상담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해서 우리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잘 설명, 해석해 주는 게 이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신분석이 어떤 원인에, 1차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결정론에 빠졌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행동치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적응은 잘못 학습된 것에 기인한다. 즉 이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식으로 잘못 학습되어서 이러이러한 부적응을 일으키니까 학습의 그 메커니즘을 잘 살펴서 그거를 풀어주고 즉 소거를 시켜주고 다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켜주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행동치료예요. 여기에서도 이게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잘 조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A에 의해서 B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마치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거에 반기를 들고 제3의 접근으로 등장한 것이 그 인간중심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접근이 이제 인간중심 상담인데, 이거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목회자들, 교사, 뭐 이런 하여튼 비전문가들에게 더 호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를 조금 더 낮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재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책임 있는 자기 삶을 꾸려가도록 돕느냐 이제 이건데,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렸을 때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지지받지 못하고 자꾸 비난받거나 또는 아이디얼한 너무 높은 이상적인 자아를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좀 공중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잃고 이제 자기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성장 그 잠재력도 활성화가 안 된 상태가 이 부적응이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이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이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여러분이 듣기에도 아름답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상담하면은 의뢰이 따뜻하고 받아주고 지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게 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인간중심 상담 접근 때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이 너무 이게 감정을 보듬고 얼쑤얼쑤 하는 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에 이제 또 방귀를 들고 나타난 게 인지치료 계통이에요. 이제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사람의 주 무기가
뭐니 뭐니 해도 사고하는 힘인데, 응? 뭔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잘 관찰해서 비합리적이거나 이게 합당하지 않은 비논리적이거나 이런 거를 잘 찾아서 그거를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이나 감정도 그렇게 수반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 접근법들이 다 뭐를 원인으로 보고 그것을 해체시켜 주느냐,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뭐 충분히 공감해 주면은 그게 상담 아니냐 이런 거는 너무 이 낙관론이라 그럴까요? 이상론이라 그럴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공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공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를 이해받고 자기가 이해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인지 더 자기를 개방하고 또 그 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공감이나 지지가 굉장히 유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뭔가를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상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거를 모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담의 이 가장 중요한 줄기는 자기가 또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지를 그거를 모색하는 이런 알미지, 이 감정을 풀어주는 것은 조금 이순위의 작업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기까지에는 아주 이렇게 직선적인 단일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맞이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일 요인을 이제 찾거나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적 인과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주 이렇게 역학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요인이 아니라 그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합쳐서 어떤 식의 역동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심플하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뭐지? 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걸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막혀요.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1차 원인은 이건데 주변의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전혀 뜻밖의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영기적 인과성을 우리 상담에서 강조하는데 이거는 혼자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상담자를 찾아서 문제의 원인도 영기적으로, 즉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보시는 방법을 통해서 찾고, 또 해결 방법도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있는데 어디를 건드려서 그런 흐름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되게 어떤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찾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복잡했죠? 그래도 잘 이해하시면 반갑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